자,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이제 정규장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3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둘 다 필요하다고 하죠. 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도 결국은 이 삼성과 SK 그야말로 이 전면전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공급 자체가 워낙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물량 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HBM에 대한 주도권, 결국은 이제는 이 공급을 얼만큼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사실 이제 좀 승부가 또 이제 갈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BM도 HBM이지만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워낙에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낸드 플래시와 컨트롤러가 결합이 돼서 SSD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기업용 SSD에 대한 수요 역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이든 낸드든 그야말로 이 슈퍼 사이클이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낸드 역시도 이제 이 디램을 수직으로 쌓은 요 HBM처럼 낸드도 이제 적층을 해서 HBF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 요렇게 이제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낸드 역시도 이 디램의 뒤를 따라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의심할 필요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 AI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우려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러한 고평가들, 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고평가 아니냐, 거품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우려들이 시장에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만 했더니 또 다시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 조정받고 지금 이러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러한 우려들은 뭘로 찍어 눌러야 하냐면 결국 실적으로 찍어 눌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작년 초부터 사실 본격적인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려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항상 공존을 해 왔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적으로 증명하고 이러한 우려들을 찍어 눌러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반복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11만 원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10만 원 선 최종적으로 또 이탈하면서 종가 99,200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제 공동적인 목표, 제가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죠. 제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만큼은 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 우리나라 최초의 이 1000조 원 기업의 탄생이 될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소 못해도 15만 원에서 주가 18만 원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러한 목표가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 제가 10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흔드는 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고점 11만 원 찍고 다시 한번 재차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만 원 전후 구간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도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많은 비중을 공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물량도 받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론의 물량도 받아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 공급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가격적인 협상이 사실 엔비디아 측에게 있어서는 불리하죠.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HBM을 결합을 해서 지금 현재는 5세대를 결합해서 블랙웰을 만들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6세대를 결합해서 루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이 AI 칩,
뭐 만들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의 좀 의존도가 높은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가격적인 협상에서 엔비디아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SK는 그냥 부르면 값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젠슨왕은 사와야 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공급망이 다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가격 협상에서 오히려 엔비디아 젠슨황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정적으로 얼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공급 능력이다. 그래서 이 캐파 확대, 이 공장에 대한 어떤 설비를 뭐 더 늘린다든지, 뭐 수율을 또 늘린다, 또 잘 유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면전이다. 한 곳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HBM은 기술보다 물량 및 공급 안정화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HBM 시장 자체는 이렇게 3강 구도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가운데에서 치고 나갔었던 건 역시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수율에 대한 안전성, 그러니까 불량률이 그만큼 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열 특성 면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이게 발열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발열이 75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불량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발열 특성에서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우위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또 그런 차이가 있대요. 뭐 몰디드 언더필 기술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양산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발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보다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네, 따라잡아야 하는 네, 그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HBM 6세대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마이크론은 조금 이제 뒤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SK와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따라잡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AI 칩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력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의 최근 또 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네, 뭐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어 최근에 굉장히 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벤츠 회장을 만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와 이 배터리 등에 대한 어떤 협력 논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자동차 전장에 대한 어떤 사업 협력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이제 전동화. 전동화가 이제 되는 거죠. 뭐 그냥 쉽게 전기차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동화가 앞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많은 이제 이 반도체 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뭐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삼성 SDI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또 이제 이 생산 모멘텀 그리고 ESS 시장에서의 어떤 대규모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벤츠와의 어떤 또 협력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성장의 모멘텀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최대 기업을 또 인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8조 원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조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뭘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 냉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각 시스템, 뭐 공조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 대충 생각하시면 그냥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발열이 사실상 이게 뭐 1년 365일 데이터 센터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열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냉각가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또 기술이 나오고 있냐면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또 기업으로는 이제 뭐 SK 쪽도 이제 하는 부분이고, 뭐 중소기업 쪽으로 뭐 이제 이 GST라고 하는 기업, K엔솔이라고 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도 있고, 이 LG 쪽에서도 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이런 개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총력을 다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의 기하급수적인 이러한 또 성장이 이 발열의 문제, 이게 또 이제 전력이 또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 냉각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 이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이 여기저기 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요 냉각할 때 사용하는 전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냉각시키는 데에만 50, 그러니까 절반은 가까이를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발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켜줘야 하는 요 기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공조 시장에 대한, 네, 집중적인 어떤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유럽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렉트 그룹 인수 절차를, 네,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공조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 요게 이제 목표고요. 이 플렉트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과 협업해서 공기 냉각, 액체 냉각을 아우르는 AI 데이터 센터용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인수가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이 냉각 공조 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막대한 또 매출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모멘텀은, 네,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네, 성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TSMC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파운드리 역시도, 네, 꾸준하게 다시 성장을 해서 부지런히 TSMC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지금 전 세계 뭐 애플 아니면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두 번 접는 이제 또 모바일 스마트폰 또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제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피지컬 AI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모멘텀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AI 칩에 활용되는 이 HBM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 엔비디아 쪽 공급 규모를 늘려나가서 SK와 정말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점유율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자리는 낮은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시가총액 이 1000조 원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의견, 네, 여전히 저는 동일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이 고점 영역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 가격을 좀 잘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이 자리에서 사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 선 전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흔드는,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횡보가 당분간, 네,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시가총액 여력이 되시면은요 1000조 원 갈 때까지 쭉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삼성전자야 사실상 뭐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가격까지 쭉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 가져가시면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오전에 PIE라고 하는 요 기업에 대해서 매수 타점 확실하게 또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들어와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 주게 되면서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증을 해 드렸거든요. 그죠?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3% 수익권입니다. 5% 수익권입니다. 근데 오늘 이 PI가 최고 18%까지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 줬었어요. 저 보시면은 오늘 하루만 19%까지 올라와 줬죠?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또 챙겨보겠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SN경제연구소 정보방에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가볍게 터치만 하시면 네,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또 금요일이네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금요일은 보통 시장이 좀 조정받게 마련인데 내일도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